안녕하세요. 오늘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9월도 월복 마감의 시기로 이제 들어가는 중입니다.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들 기초 강의 부분들을 유튜브로 오픈을 해드렸고요. 교재도 신청하신 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5시 반, 거의 6시까지 지속적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었던 많은 분들이 질문들도 저희들 카톡방, 대화방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강좌와 관련되어 있는 추가 공지사항들이 저희들 카톡방을 통해서 다시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대화방에서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의 첫 시작이었던 영차죠. 강의 시작 전에 알아야 되는 세팅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이 부분은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유튜브, 아이언머니 유튜브에 오픈을 해드리고요. 뒤에 1, 2, 3강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오픈을 하진 않습니다. 세팅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오면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기본 강의는 저희들 대화방, 카카오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공지를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해서는 항상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이 저희들이 추석 특집으로 해서 이벤트로 해드리는 무료 강의는 온라인 강의는 지난주 토요일에 한 거고 오프 강의에 대한 부분들도 꼭 살펴보시고 참여를 하세요. 온라인 강의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좌도 꼭 참석해서 본인의 트레이딩 부분들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 지난주 움직임이 다시 주봉에서도 양봉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FOMC 금리 발표 이후에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전에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급격하게 좀 안 좋은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건 또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에서도 52평, 202평 데드크로스 난 부분들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고 26K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가 지지 25,896달러의 지지 테스트는 열어두고 봐야 되는 모습이 됐습니다. 차트 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자, 오늘도 역시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은 주 초 부분에는 아주 큰 것보다는 일본 근원 CPI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오늘 여러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분석들이나 기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이 원유 재고가 수요일날 원유 재고 부분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날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목요일 들어가면서 한국은 이제 추석 연휴로 들어가는데 미국장에서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미국 GDP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또 유럽 쪽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 헤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 금 여기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로 들어가는 시점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어서 또 시장이 또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 기사들을 보면 증시는 일단 바닥권 대응 이런 부분들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들 보면서 기사들 보면서 이어갈게요. 여기 CME 시카고 그래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일단 연준 1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여전히 74%로 보고 있다. 74%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연준은 이게 블러핑인지 아니면 여전히 유가에 맞춰서 좀 강세. 어쨌든 내년에도 이게 금리가 이렇게 고점에 다다랐다는 일단 인식은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내년에도 지속할 건지 아니면 내년에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설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실 해석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전히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략 나와 있는 시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기사들 진행되기 전에 잠시 언급하면 미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단 위험자산이라면 증시 쪽이죠. 증시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쪽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쪽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번 증시 부분에서 고객의 탁금이
7월 말 58조 원에서부터 그때 고점을 찍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들이 유가에 대한 에너지 가격이죠. 유가에 대한 분석들이 지금 막 상반되게 나옵니다. 100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 기사들도 있고 분석들도 있고 100달러가 아래에서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지금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큰 틀에서 비슷한 방향은 결국 뭐냐면 일단 에너지 가격에 여기 수급 부족,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일단 80달러 이상, 90달러, 100달러라고 하는 기준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100달러 아래에서 유지될 거다. 100달러를 넘어서는 슈퍼 사이클이 갈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분석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좀 제한적일 거다, 아니면은 넘었을 거다. 하지만 일단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에서 지속적인 감산이 연말까지는 진행될 거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쪽에서는 영국 쪽 뭐 지난주 금리 동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 그리고 일본에서의 저금리 기조 유지 혹은 마이너스 금리 기조 유지에 대한 요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에서는 그걸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이제 내년 되면 이거 정책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들에서부터,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뭐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더 이 대표적인 매파죠.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더 높게 유지해서 인플레이션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에 대한 요소보다는 기준 인플레이션 요소를 지금 낮추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파월 의장의 FOMC 기자회견 나오고 난 뒤부터는 오히려 매파적 요소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들이나 언급들이. 일단 여기 메신저들이죠. 말을 하는 메신저들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보면은 대략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메신저를 좀 주목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준이 너무 낙관적이다. 너무 낙관적이다. 여전히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인플레이션이 내년 말쯤에는 2.6%에 도달할 거다. 추정치가 낮춰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여전히 내년에 인플레이션 요소가 크게 잡히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요소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보면 또 다른 또 미국 쪽에서 일어나는 게 셧다운, 미 정부 셧다운 몇 주간 지속될 수도. 이건 무슨 연례 행사도 아니고 맨날이라네요. 이게 법안 관련하고 묶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장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잠시 했지만 100달러 이상에 대한 분석들에서 보면 JP 모건 에너지 슈퍼사이클 온다.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 이 부분까지는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체크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보진 않고 일단 100달러를 넘기겠다, 90달러를 넘기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 확정적으로 넘기겠다는 시그널은 나온 걸로 보고 있고,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재차 조정이 나올지 여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조정이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 BOJ는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 등 극단적 완화 정책을 유지한다. 그리고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확대 경고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 하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영국 규제 당국의 긍정적 시그널. 이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하고도 조금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 기사가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기사가 두 개가 있어요. 주로 부동산이죠. 흥다그룹 같은 경우는 신규 채권 발행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 여전히 지금 조사받고 있죠. 조사받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 이거는 제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갖고 온 기사인데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활기를 띠고 있다.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중국 부동산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국의 발목을 심하게 잡고
받고 있었고 이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죠. 하고 얼마 전에 공개됐던 기사에 의하면 이제 사법당국 쪽에서 이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체포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고요. 이어서 나온 기사들인 셈입니다. 그래서 뭐 개별 주택 시장, 주부동산 시장에 활기 부분이 있다. 뭐 확정적으로 뭐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워낙에 여긴 공실이 많은 데라서. 어쨌든 중국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 지준율 낮추고 뭐 여러 지금 유동성 공급을 위한 준비들을 중국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정도로 봅니다. 뭐 중국 관련해서는 자본 유출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아사히즈의 뭐 여러 기사 내용들에서도 보면 중국에서 많은 자본 이탈이 나오면서 이 자본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흡수될 개연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게 지난주 또 기사에서 체크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서 기사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비탈릭이 CBDC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네요. CBDC 현재 이건 미국의 지금 그 대선 주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CBDC가 개인의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격이 크게 약화된 디지털 자산이 될 거다. 그래서 조금 이제 파급 효과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가 있고요.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업비트에서 앱토스, 가짜 앱토스 입금 논란이 나오고 앱토스에서 차트가 막 급등했다가 막 차트가 발광을 했죠. 이런 부분들 여기 관련해서 업비트 측에서 일단 가짜 앱토스를 입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요소에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누락을 시키는 바람에 전적으로 거의 사실상 업비트 측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중간에 일단은 정리는 한 것 같긴 한데 개인한테 뭐 연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긍정적으로 보진 않죠. 업비트가 이런 부분들 기술적 요소의 부분에서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실수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기사가 나왔던 게 있다. 앱토스 관련돼 갖고는 시장에서 정식 앱토스 차트에서는 차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단 국내 업비트 차트에서는 일단 어제 큰 폭의 등락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 조금 주의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토요일날 기사죠. OKX BTC 선물 포지션, 롱 포지션이 청산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오전에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좀 빠졌죠.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선행해서 선물 포지션 청산이 진행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더가 최근 계속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뭐 고래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매수도 진행이 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엔트폴의 CEO는 미국 전 세계 암호화폐 채굴 활동의 5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중요한 기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때는 사실상 채굴 관련되어 있는 모든 많은 해시가 중국 쪽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당국의 움직임이 나올 때, 단속이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채굴 해시의 등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줬어요. 그때 나왔던 부분들이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도권 싸움이 결국 비트코인을 누가 많이 보유하느냐, 보유 수량이죠. 보유 수량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들이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미국 관련 회사들, 뭐 여러 투자사들 보면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죠. 미국으로 사실상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채굴 해시, 왜냐면 이 네트워크를 유지시켜주는 건 결국 채굴 해시거든요. 이 채굴 해시의 비중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절반이 넘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51%의 채굴 해시가 확보되면 사실상 네트워크가 안전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앞에 누군가의 조작으로부터도 그 정부 정책 당국에서의 움직임보다도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를 이제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로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내용들의 많은 포지션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서방 쪽으로 많이 포지션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물량과 채굴해시 모두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비즈니스가 전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술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 모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 기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미 백악관 커뮤니티 총괄은 향후 20년은 비트코인 강세 전망 주류될 것. 이 부분은 이전 95년도, 96년도 그리고 2000년으로 이어지던 인터넷 대세 움직임하고 결국에는 그 흐름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결국에는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 ETF, 현물 ETF라는 요소들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들이다. 이 지금 현물 ETF든 뭐 채굴 해시든 보유 물량이든 이 전부 다 이 모든 흐름이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거. 이 흐름에 대한 인식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갖고 제일 1순위는 결국엔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전체 시장의 흐름이 큰 파도가 메인스트림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STO나 RWA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요소, 이런 시장의 메인스트림이 큰 틀이 지금 물 밑에서 이동하고 있고, 이 물 밑에 이동이 결국엔 수면에 드러나는 시점에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이거는 명확한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오스 커뮤니티가 완전히 처음부터 재건돼야 된다.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 ENF 대표가 이오스 커뮤니티가 다시 처음부터 완전히 재건돼야 된다고 밝혔다. 되어 있죠. 블록원 이오스 개발사입니다. 블록원이 2018년 ICO 이후 이오스 생태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의문스러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때 받아들였던 그때 물량에 대한 요소가 있었죠.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걸 할 때 7인가 8위에 이오스가 있었어요. 거의 한 10만 개 정도 됩니다. 10만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왜냐면 개발사니까 재단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유 금액에 대한 것만 사실상 가격에 반영이 돼도 이오스의 지금 가격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이오스의 가격이 지금 말이 안 되게 저점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빼돌린 거냐? 이건 누가 갖고 간 거냐? 뭐 여러 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보는 현상적으로 봐도 이 10만 개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개수만 곱하기를 해도 그걸 이오스 개수로 나눠도 발행 개수만 나눠도 사실 이오스 가격은 거의 한 몇만 원 내지 10만 원대에 가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가격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살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강의할 때도 이오스를 대표적으로 지금 저점을 내려가고 있는 약세 코인으로 지목해서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스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가야 되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체크하는 부분들에서는. 근데 뭐 그렇게 갈지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오스 여전히 약세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왜 그런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오스를 둘러싸이는 여러 부분들에는 결국 비트코인 10만 개 이상, 그리고 이더도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 상반기 때 이오스가 비트코인의 하락 때 이오스 재단 측에서 블록원에서 이오스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와 이오스 분석도 같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주목은 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게 되면 가야 될 구간이 굉장히 높거든요. 가야 될 구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목은 하되 아직은 조금 관찰을 좀 하시라 정도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이 개별적인 코인에선 두 번째입니다. 엘프가 메인넷 스왑으로 3.9억 개의 ERC20 토큰, 이 엘프 토큰을 소각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난 7월달, 8월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엘프가 계속 강세를 띠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건지는 확정적으로 보긴 힘들지만 아직은 엘프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해드리는 종목에 보면 알트가 강세 종목, 엘프는 강세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세 종목에 올라 있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살펴볼 만하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유가 부분들 차트 잠시 한번 보면 일단 브렌트 US는 9위평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15위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조정의 박스권 전환의 중요 제1포인트는 9위평하고 15위평의 크로스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 역시
크루드 오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단기 조정의 관점에서 조금은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증시, 미 증시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6월에 중요값이었던 4361.5포인트 S&P 500입니다. 여기는 지지를 받고 있어요. 여기 지지 받았고 여기 지지 받았죠. 일단 양봉 전환되는지 오늘 저녁에 장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 조금 살펴볼 만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월의 중요값 1번 14,882.25포인트를 여러 차례 깼어요. 깨고 지금 양봉이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재차 반등세를 이어갈지 여부도 봐야 됩니다. 현재는 여기 14,694.50포인트와 더불어서 갭 상승했던 구간에 대한 매우 14,600 부분이죠. 550에서 600까지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정도로 살핍니다. 그리고 드디어 달러 인덱스로 들어왔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요. 지난주 계속 양봉으로 일단 전개가 되고 있어요. 대단한 강세 움직임입니다. 여전히 주봉 차트의 관점은 지금 일단은 5위평, 9위평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주봉 차트 23년도 주봉 차트 중요값 2번이었던 105.91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 염두에 둡니다. 주봉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지난주부터 계속 체크했죠. 저희들이 체크하는 차트에서는 105.480 포인트, 여기 105.480 포인트에 대한 저항, 현재는 거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속되지 않겠는가 정도 보는 거고요. 저항이 확인되면 역시 조정을 받을 걸 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52평이 추세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세를 다시 끌으려면 하면은 조정을 받고 다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는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주봉에서는 여전히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 드리고요. 일봉으로 넘어가면 일봉에서도 지금 오늘은 일단 음봉으로 전개되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 보면 5, 9, 15, 22 계속 배열이 맞춰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움직임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위평과 9위평 5위평과 9위평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두들겼으니까 종가도 깨졌거든요. 그래서 5위평과 9위평의 지지 테스트는 뚫릴 것 같다. 많이 조정이 나오면 그렇게 보고요. 이제 15위평과 22평에 대한 결국 지지 테스트 여부로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9위평과 15위평의 크로스 발생 여부입니다. 크로스 발생 여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달러 인덱스에서 주목하는 부분들은 52평, 200평을 상방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 있다. 일봉 차트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나면 단기 조정 이후에 지지 테스트가 유지되면은 추가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105와 106, 107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눌림,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 103.932 혹은 102.938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근데 하방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여기 포인트, 골든 크로스 했던 포인트를 종가로 하방 이탈하면서 추가 조정이 전개돼야 됩니다. 이때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번 만들어져 있죠. 여기 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를 강하게 깨는 거래량이 터지는 매도가 나와야 돼요. 아직은 그런 모멘텀이 지금 대외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에서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후의 움직임은 조금 진행 사항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정도가 달러 인덱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오늘 약조정 여부가 지속되는지 여부하고 그때는 일봉 차트 5, 9, 15위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정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105.480 반등이 나오면 105.480과 105.910, 105.910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움직임들, 차트 움직임, 실시간 차트 움직임은 저녁에 또 6시에 하는 오후 시향방송, 실시간 시향방송에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의 현재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움직임이. 월봉에서는 일단은 위로 양봉으로 아직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주봉에서는 양봉 종가가 두 개가 형성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일단 실패했어요. 오늘 아침에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매 순간 희망도 가져야죠. 희망도 가져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움직임에서의 종가 마감, 주봉의 종가 마감은 5위평의 지지를 받았어요. 주봉에서는 5위평의 지지를 받고 지지난주에 나왔던 양봉의 시작가와 종가 사이의 절반 위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에서 일단은 주봉 차트는 종가가 마감이 됐어요. 지금 현재 추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전히 5위평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위로 재차 또 올라오는 모습이 이어지는지도 우리는 또 봐야 되죠. 근데 여기가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27,250 구간이죠. 27,250 구간, 250달러 구간이 또 저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봉 차트는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일봉 차트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8월달 구간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달 구간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체크했던 거는 지난 주말 동안에 계속 이제 반등세가 약했어요. 반등세가 약하면서 오늘 새벽에 어제 밤늦게부터 추가 조정이 전개가 됐고요. 추가 조정이 전개되면서 일단 23년도 8월에 지지장가 26,125.5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종가는 위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6,125.5달러의 지지 여부를 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요. 여기가 깨지면 24,890달러, 24,900달러, 이 정도의 체크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염두에 둡니다. 여기가 9위평과 15위평의 크로스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는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아직 꼬리는 그 길을 가지를 않았어요. 25,971입니다. 25,971까지 갔으니까 볼까요? 25,000 요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25,000 대략 900달러 900달러 구간하고 25,890달러 이 정도 했습니다. 25,000달러 구간입니다. 24,000이 아니고. 자, 여기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 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는 여전히 열어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하고요. 여기 지지 유지하는지 오늘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아래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저점 갱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등의 모습이 나오는지 여부 살피자. 이어서 얘기 드리고요. 이때 반등의 움직임이 전개되면 결국 52평에 대한 저항을 확인한 움직임이 다시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26,746 아까 주봉에서 보니까 여기 27,500달러 구간에 저항이 좀 더 있다라고 했으니까 추가 상승이 전개돼서 27,400달러 구간 400달러 구간 500달러 구간에 대한 돌파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먼저 일단 위로 올라와야 돼요. 9위평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는지 역시 살펴야 돼요. 일봉 차트에서는. 자, 요 정도로 오늘 움직임을 조금 살피시고요. 일단 지표 발표에서는 월, 화, 수는 큰 포인트가 없었어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지표는 대략 추석 연휴 들어가는 목요일 금요일에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일단 주중의 움직임에서 위로 올라왔는지 여부 주중 주초 월 하수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살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로 넘어가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는 일단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9위평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난 9월 11일 12일 13일 이때 52평을 강하게 돌파를 했었죠. 강하게 돌파를 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때 움직임이 나온 뒤에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없이 추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됐기 때문에 현재는 지지 테스트 여부를 조금 더 본다. 하지만 깊이 바로 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보다는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일단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염두에 두고 본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있고요. 52평으로 가게 되면 대략 가격이 49.7%입니다. 49.7%예요. 이런 움직임을 조금 염두에 두고 보시고요. 지금 현재는 49.98%입니다. 50% 아래로 내려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 움직임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머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알트코인에서는 여전히 또 머리를 들고 있죠. 알트코인들의 움직임 진짜 오묘합니다. 왜냐면 이게 23년도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블 바텀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보면 많은 경우가 지난 6월 저점 7월달 구간에서의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목할 거는 장기 이평선들 102평, 150, 160, 202평
252평 이런 이평선들을 배열을 맞춘 상태에서 반등세가 전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순환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직은 그래서 그런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추세를 바꾸려고 하면 일봉 차트 52평 위로 강하게 거래량을 터뜨리는 캔들의 출현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알트코인들에서는 도미넌스가 꺾이진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점에서의 매수세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보고요. 이더에서 반등이 주말 동안에 도미넌스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재차 또 머리를 살짝 줄여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의 조정, 도미넌스 하락은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우리가 상승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차트 분석도 했듯이 현재 구간에서 추가 하락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반등 쪽으로는 보고 있다. 그런 자리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현재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정도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BNB는 여전히 수평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아직은 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머리를 들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불안한 요소죠. 이런 부분들 아직은 조정의 큰 틀에서 아직은 강하게 추세 상승으로 비트코인도 아직은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전히 불안한 위치.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여전히 52평이 202평을 데드크로스로 내려왔죠. 이 52평을 타고 추가 조정이 나오면 조정폭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강하게 여기 포인트를 돌파하는 거 27,600달러, 600에서 700달러죠. 이런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움직임이 전개돼서 위에 앉으면 이때는 추가 상승이 전개되거든요. 여전히 불안한 자리에 있다. 우리는 항상 92평 아래에 있으면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의 움직임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려면 일단 92평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보시라 정도로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오전에 진행되는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체크포인트로 알려드렸던 값들의 움직임 주목해서 살피시고요. 좀 더 시간 지난 뒤에 시장의 반응들은 저녁 시간 오후 실시간 방송에서 다시 또 뵙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